안녕하십니까. 수학역의 전준웅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공통과목 수학원 강의 여러분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항은 2025 3월 학평 문제 중에서 수원만 이렇게 단원별로 재배치했어요. 재배열하고 여러분과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2026 3월 학평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예상도 해보고 향후 수능이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예상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원부터 볼게요. 1단원 이제 지수로그 함수 단원인데 네 문항이 출제됐었어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번 3월 학평에도 네 문항 정도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된 걸 보면 1번에 2점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에 3점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6번에 3점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고난도 문제 4점짜리 출제됐습니다. 아마 이번 3월 학평에도요.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는 고난도 문항이 하나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은 뭐 여기처럼 15번이나 뭐 14번 아니면 과거처럼 뭐 21번, 22번짜리에 출제될 것으로 보이고 알겠죠. 문항 배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 뭐가 고난도로 나올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보통 같이 나오고요. 절대값 치거나 아니면 역함수 관계로 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프린트에 이제 작년도 수능 문제, 그 다음에 그 전년도의 3월 학평 문제를 또 올려놨으니까 그 두 개를 풀면서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두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3월 학평에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통수학원 1단원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고난도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해석학.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로그 방정식이나 지수 방정식 하나 나오고 또 뭐 상로그 계산, 뭐 지수 계산 이렇게 지수 법칙 계산, 로그 계산, 그 다음에 뭐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 해석학 이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는 여기가 이렇게 딱 하나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 4점짜리 3점, 3점, 2점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문항 분석 들어갑니다. 이건 뭐 지수 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밖에 거만 안에 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의 몇이다. 여기가 3분의 2가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는 2의 3분의 1이니까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하면 이렇게 해서 지수끼리 더한다. 지수 법칙이죠. 그래서 2의 1제곱해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또 갑니다. 자, 2번. 10에 A, B 이렇게 있네. 그러면 요 A, B를 두 개를 지금 곱하라는 얘기네. 그죠? 두 개를 곱해서 여기 올리면 되겠네. 그래서 10을 쓰고요. 둘이 곱할 건데 여기 보니까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로그에서는 더하면 곱하는 거 아니 진수끼리 곱하면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6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의 차라는 것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로그 몇이야? 2분의 3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B인데 A하고 B를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요걸 곱해야지 또 곱합니다. 곱하면 로그에 얘가 6에 10 이렇게 되네. 그쵸? 상용 로그는 10이 생략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10을 써줄게. 이렇게 10을 써줍니다. 그러면 로그에 있어서 곱하기는 어차피 로그가 실수잖아. 곱하기에서 교환 성립하니까 이거 교환해서 이렇게 곱해도 되죠?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곱하면 밑과 진수가 바뀌었네. 무슨 관계? 역수관계. 중요하죠?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관계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몇이 된다? 이렇게 해서 1이 된다 이거네. 그럼 또 로그의 정의에 하면 10에 로그 10에 2분의 3 뭐가 나온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2분의 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여기서 두 개를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 로그에 있어서 뭐라고요?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1이 나온다. 역수관계. 근데 또 로그의 정의에서 A에 로그 AB는 뭐가 나온다? 둘이 같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B가 이렇게 나온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치? 됐어요? 좋아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었어.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로 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핵심은 뭐야? 진수조건이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꼭 진수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조건, 여기 0보다 커야 돼. x는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걸 꼭 체크하고 출발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진수조건을 보면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니까 두 개의 공통 뭐야?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꼭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출발하면 됩니다. 보니까 얘가 3이고 9니까 밑을 갖게 할 수 있겠네. 그죠? 밑을 갖게 해요. 여기가 제곱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9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그 3의 제곱은 9고요. 여기도 x-2의 제곱. 여기다 둘 다 제곱을 때려도 괜찮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와 밑을 갖게 하려는 거. 로그 9의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요게 같으면 되는 거지. 같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일 맞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6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그래서 6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로그 3에 마이너스 3.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진수를 양수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6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죠.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해석학 문제입니다. 보통 문항은 어디에 배치되냐면 여기 15번이나 뭐 14번 아니면 뭐 21번, 22번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해서 수학 1 1단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다루에서 고난도 문제 이렇게 하나가 정도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등급이 1등급이다. 그러면 이 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자료 보면 지금 수능하고 재작년 3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 문항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좀 더 연습하고 싶으면 과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 목표 등급이 3등급이다, 뭐 4등급이다. 그러면 굳이 이거 유형은 연습할 필요 없이 1번, 2번, 3번 같은 유형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연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리고 나서 이걸 그리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그려봅니다. 지수함수고요. 이렇게 y는 2x이 있는데 마이너스 4만큼 내렸죠. 이렇게 내린 다음에 다시 접어 올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y는 2x가 마이너스 4. 이걸 접어 올렸으니까 이 점근선이 이렇게 돼서 y는 이렇게 되고 절대값 쳤죠. 이렇게 절대값 쳤으니까 얘가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그걸 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점과 절편을 찾아주면 2 대입하면 2의 x제곱이니까 4, 2의 제곱은 4, 4 빼기 4, 0 나와서 여기가 2가 되겠고요. 근데 요건 x가 0일 때니까 1 빼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 쳤으니까 여기가 3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요거를 찾아보시면 되겠네. 요 지수함수가 4가 나오려면 여기가 3 들어가면 돼요. 2의 3제곱 8이니까 8 빼기 4가 4니까. 그래서 여기는 3이라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지금 3,4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겹쳐 들어가면 안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개가 걸리면 안 되는 거 같아. 그치? 그리고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의역이 지금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돼. 이 밑에도 나와야 돼. 치역이. 여기서 지금 치역은 0보다 크나 같은 거 아니야. 그치? 이 밑에 나와야 돼. 이 밑에는 누가? 이 로그 함수가 커버하면 되겠죠? 로그 함수 밑이고요. 밑인 증가 함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죠? y축으로 올려봤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점근선은 이렇게 y축으로 일정하다고 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올려. 그러면
아, 여기서 지금 치역을 우리가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겠네.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1이었죠?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로그 함수였었어. 근데 얘가 좀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올려서 갈 거야. 이렇게 가는데 지금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건데 아, 여기가 지금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없애야 돼. 그죠? 이 로그 함수가 하나로 가야 되겠다. 그죠? 어떡할까 그러면? 그리고 치역이 여기가 지금 4. 얘는 4가 아닌 거. 그럼 요거 있잖아. 얘하고 얘를 같이 가져가도 되겠네. 그죠? 치역을 보면 이렇게 4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4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1대1 대응이 되네. 요 밑에만 없애면 얘가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높이가 똑같은 데까지 이렇게 가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 조금 올라간 거야. 이렇게 A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의 높이가 똑같으면 여기의 높이가 똑같으면 여기가 지금 지워봐. 이렇게 싹 지워지면 아까 1대1 등이 안 된 거를 없애잖아. 이렇게. 없애면서 하나 하다가 여기 이렇게 됐잖아. 얘가 높이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얘도 하나까지 다 가네.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찾았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알겠죠?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주어진 이 조건들, 이렇게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그래프를 찾아주면 거의 다 푼 거라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 몇이가 3,3의 요 로그 함수가 그죠? 로그 함수를 보면 y는 로그 a에 로그 a가 아니고 여기 y는 a 플러스 로그 2의 x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3,3을 지났는데요. 그럼 y는 3이고 a 플러스 로그 2의 3. 그래서 a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a 값이죠. 그리고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0에서 3까지 로그 함수고 0보다 작고 나왔고 3보다 크고 나올 때는 지수 함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는 0과 3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P는 0이고 Q는 3입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냐면 이거 구하는 거죠. F의 2분의 P 플러스 Q. P 플러스 Q니까 2분의 3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2분의 3은 우리가 그거를 지금 F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F 함수는 요거죠. 2분의 3이 여기 어디 있으니까 요거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것이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3. 그런데 A가 지금 요거였네요. 그렇죠?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놓으면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고 플러스 여기가 로그 2의 몇이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A 자리에 걸린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여기가 3이 되겠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올라가면 3분의 1이죠? 요거하고 3분의 1 곱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지워지고 2분의 1, 2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내려가면 3 마이너스 1. 그래서 구하는 답은 2가 이렇게 나오네. 해서 정답은 2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3월 학평 공통 15번 등급을 가르는 변별기 있는 고난도 문제였는데 실제로 요거만 찾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요 로그 함수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가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의 함수로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 3,3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로 함수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절대값 친함수, 그 다음에 뭐 지수하고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뭐 함수에 있어서 뭐 절대값인 함수 대칭 이동시키는 거 이런 1대1 대응 함수 이러한 내용들과 융합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의 대비책은 뭐라고요? 일단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린 수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 3월 문제를 또 과목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재배치해 놨으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등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 2단원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이렇게 6번에 3점짜리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13번에 4점짜리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에 또 4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됐는데, 일단 요것부터 보면 20번에 이렇게 도형 문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로. 문항 배치는 뭐 20번 아니면 뭐 11, 12, 13, 14번 요 정도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준킬러 문제로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삼각형에 있어서 특히 이제 원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도 이 기출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중학교의 도형의 성질까지 같이 해서 융합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삼각함수 단원에서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게 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해석으로 또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킬러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두 문항이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나와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융합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계산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걸 대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인 들어갑니다. 자, 2분의 파이에 홀수가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사인은 뭐로 바꾸죠? 코사인을 바꾸죠.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근데 이게 몇 사분면 각이죠? 요게 4사분면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사인은 얼사탄코 4사면서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가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이렇게 3분의 1 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뭐가 된다? 이렇게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따져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세타가 원래는 몇 사면인지 이렇게 그려서 정의를 푸는 건데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리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보고 코사인은 뭐야? 이거니까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몇이야? 피타에 의하면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루트 8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는 요거보다 요거죠? 여덟을까? 3분의 루트 8이고요. 탄젠트는 루트 8이고 그리고 나서요 부호를 따져보자고. 부호를 따져주면 됩니다.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라고? 코사인 마이너스면 얼, 사, 탄, 코 둘 다 플러스 여기 2사분면하고 3사분면에서 코사인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얼사, 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3사분면 각이다 그러면 얼사, 탄젠트가 플러스고 사인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둘의 부호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여기 아니면 요거니까. 그쵸?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이 둘에 대해서 보면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르니까 둘이 곱한 게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구하는 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알겠죠? 알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삼각함수가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여기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부호를 보면 된다. 코사인이 음수니까 2 아니면 3. 2 아니면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는 반대.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봅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 최대 최소가 차가 지금 4가 된 a 값들을 구하래요. 곱을 구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지금 0보다 클 때 여기 나와 있네. 요거 그리고 요거 그려가면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조건이 딱 하나, 최대 최소 차가 4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0보다 클 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네. 요거 어떻게 그리죠? 코사인 x를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x축 대칭, 코사인을 x축 대칭한 다음에 1 올려라. 그 얘기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잡고요. 여기가 2 잡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코사인이 원래 어떻게 그려지죠? 여기 1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가?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 칸 올리래요. 한 칸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런데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만 잡아주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파에서 파이까지 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 0에서 파이까지 잡고 그래서 뭐 이쪽은 이제 필요 없고 잡았어요. 그래서 요 범위에 요 범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최대가 지금 2가 나오겠네. 여기서. 그래서 요게 뭐라고? 요게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사인을 또 그릴 건데 사인은 여기에 마이너스 파이. a 사인 x는 a 사인 x? 사인 x를 a배한 거. 그렇죠? 사인 x를 a배 했어요. 그럼 사인 커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렇죠? 사인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사인은 원래 사인이 지금 0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0부터 출발해서 사인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사인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지금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가 4니까 최소를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x 그래프가 사인이 원래 이렇게 됐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2까지 내리면 되겠네. 그쵸? 얘를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사인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되겠네.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A가 2면 되는 거네. 그쵸? 무슨 말이야? Y는 2에 sin X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만족하는 것은 A가 2인 것도 되네.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13번에 있고 4점짜리 문제라는 얘기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니까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도 잘 생각해 보자고.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 Y는 A의 sin X인데 여기가 음수라고 하면 이게 뒤집어지겠지? X축 대칭한 거니까. 그럼 뒤집어지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네. 그치? 이렇게. 그럼 얘가 뒤집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얘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네. 그럼 여기서 얘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값이 어떻게 돼? 일단 최소값은 0이겠다. 여기서. 그지? 0이 얘가 최소가 0이야. 그럼 최대를 4를 만들면 되는데 4. 그럼 4 빼기 0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 얘가
4까지 올라가면 되겠네. 4까지 올라가면 4에다가 얘가 0이니까 4 빼기 0은 4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요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A가 몇이라는 얘기? A가 마이너스 4면 되겠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의 sin X. 마이너스 4의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그쵸? 좋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다 했네요. 그러므로 두 개를 곱하래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 그럼 뭐가 나온다? 마팔이 나온다 해서 구하는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4점짜리 문제였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라. 이거 이쪽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2하고 마이너스 2, 4하고 0.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추정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BC가 3대 1로 내분됐고 AD가 루트 2고요. AB하고 AC가 2대 1이야. 코사인 세타야.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외접원이 나왔다, 외접원 넓이가 나왔다 그러면 라지 R이니까 사인 법칙을 반드시 이용한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B가 나왔어. 3대 1, 2대 1. AD는 루트 2 실제 값이 나왔고 B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명심하라고 알겠죠?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했대.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했으니까 실제 요 BD하고 DC 길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3대 1이라고 했죠. 3대 1이니까 얘를 뭐 3B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3대 1이니까. 그다음에 AB하고 AC를 2대 1. AB하고 AC 2대 1이니까 요도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2대니까 2의 얘를 A로 잡으라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그럼 AB가 나와서 관계식만 찾아주면 되겠지. 네. 또 실제 길이가 나왔어요. 실제 길이가 뭐냐면 AD가 얘가 루트 2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뭐 코사인 법칙 쓰라고 지금 주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세변하고 세타니까.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세타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법칙 활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 세타로 잡으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러면 이쪽도 코사인 법칙, 이쪽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라고 실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코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a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여기가 4의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한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2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9b 제곱이죠. 얘가 9b 제곱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b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는 몇이다? 4분의 루트 2. 여기는 4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여기 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 요거 제곱하면 a제곱이죠. a제곱은 요거 제곱도 더해야죠. 루트 2 제곱하면 2고요. 요 제곱하면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b가 되고요. 여기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니야.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가 2, 4분면 각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 몇이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된다는 거.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네. 4 지워지네. 그래서 약분하면 여기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3b가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b가 되고 여기도요. 2가 되고 마이너스 4 지워지네. 플러스 b가 되겠네. 여기는 마마 이렇게 지워지니까 플러스 b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다 4배하면 얘가 되네. 해서 4 곱해서 여기다 쓰자. 그죠? 이쪽에다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라고. 그죠? 4 곱하면 8이고요. 여기는 4b 제곱 플러스 4b는 2 플러스 9b 제곱 마이너스 3b 넘기면 여기가 5b 제곱이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몇이야?
7b 넘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네. 그쵸? 좋아요. 얘가 5가 되고 1이 되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7b 여기가 넘어 2가 있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내가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쵸? 마이너스 10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그치? b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5분의 3과 b는 몇이 나오는데 2가 나오는데 b는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b가 2래요. b가 2면 여기다 대입하면 a도 나오겠네. 그래서 a 제곱은 2 대입하면 2 여기는 4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8이니까 a는 루트 8 나오죠? 그래서 a는 루트 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b가 2가 나오고 a가 루트 8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사인 세타 분의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넓이 구하는 거 사인 법칙이니까 요거 마주보는 한 쌍이죠. 사인 세타분의 2a는 2 라지알과 같다 이거죠. 사인 세타분의 2a는 2의 라지알과 같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루트 8이에요. 여기가 루트 8, 2루트 1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루트 8. 됐죠?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사인 세타는 분모 4 똑같이 쓰고요. 제곱하면 16이고 요거 둘이 더한 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니까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16, 여기 제곱하면 2 아니에요? 그러니까 16 나오려면 여기는 루트 14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요 자리에는 뭘 넣는다? 4분의 루트 14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라지알이 나오겠죠? 그래서 라지알을 구합니다. 그래서 라지알 구하면 루트 7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넓이죠? 웨이저번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7분의 8, 8이 64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이때 P 플러스 Q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P 플러스 Q는 그래서 몇이 나온다? 71. 요게 구하는 답이 됩니다. 전형적인 삼각형과 원이 나왔을 때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핵심은 여기를 세타로 잡을 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온다는 걸 요거를 꼭 체크해야 돼요. 잘 나오는 거야. 삼각형에 있어서 하나를 세타로 잡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여기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이용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B 값 구하고 A 값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사인 세타는 가볍게 우리가 제곱의 합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암산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알겠죠?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2단원 상학함수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20번 문항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3월에 출제됐습니다. 아마도 이번 3월 학평에도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이나 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활용 문제가 출제되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도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연습할 부분은 수능 문제하고 재작년 3월 학평 문제도 있으니까 그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더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3월 학평은요 그 전년도에 봤던 수능 문제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난도 문항일수록 그 전년도에 있는 수능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거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 그래프 해석하는 걸 좀 연습하시고 이거는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단원에서는 뭐라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오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준킬러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거나 아니면 뭐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알겠지? 좋아요. 갑니다. 그 다음 이제 3단원 수열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시그마에 대한 기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10번은 시그마에 있어서의 추론 문제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귀납 추론, 킬러 문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는 이렇게 보통 4점짜리 문항이 두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점짜리가 두 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먼저 기본 문항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등차나 등비에 있어서 공차나 공비 구하는 거나 몇 번째 항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문제도 기본적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그마의 기본 연산이요. 중요한 건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이렇게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귀납 추론. 이 귀납 추론이 과거에 최근까지 킬러 문제로 꼭 출제되고 있었어요. 21번이나 22번짜리 혹은 이제 15번짜리. 근데 수능에서 작년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에서 요게 좀 난이도가 좀 낮춰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3월 학평에서는 킬러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은 준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추론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수열단에서 킬러 문제를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귀납 추론 기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킬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면 등차나 등비 수열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킬러 문제로. 과거에 또 등차, 등비의 킬러 문제들이 나온 게 좀 유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킬러는 귀납 추론 또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수열에 절대값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석해서 푸는 거 실제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귀납 추론 아니면 등차 등비에서의 수능 문제 보면 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형태를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번 여기부터 갑니다. 등비수열 공비 물어봤어요. 요렇게 등비나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잠깐 볼게요. 네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표현해? A, R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AR의 제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3의 AR 이렇게 되겠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러면 공비도 양수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약분 가능하겠네. A 날라가고 그 다음에 공비 하나 날리면 R제곱은 2R 더하기 몇이 된다? 이렇게 3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A 날리고 R 하나씩 날렸어. 그래서 R제곱 여기는 2R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 넘겨주면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 해서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R은 3, R은 마이너스 1인데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공비가 음수가 아니고 양수니까 구하는 정답 이렇게 3번 가볍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고 시그마의 간단한 연산 문제 18번 3점짜리로 출제됐네요. 봅니다. AK가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를 전개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제곱 3AK 마이너스 AK이니까 플러스 2AK가 되고 여기는 마3이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AK제곱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성질을 따로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0이 나와 있고요. 그죠? 20이 나와 있고 플러스 실수배 빼고요. AK는 8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8개 있는 거죠. 그래서 3, 8이 몇이다? 24. 3 곱하기 8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20이고요.
여기는 마팔이 되겠네. 그래서 구하는 다음에 10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죠? 9번의 정답은 12. 시그마 연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AN이 10하고 마이너스 19래요. 항번호가 3에서 아닌 경우는 10이고 3에 배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9래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1항부터 3n까지 합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같대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 알겠죠? 수열은 수의 나열이야. 우리 학습 목표는 수의 나열인데 수의 나열을 통해서 규칙성과 주기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를 한번 나열해 봅니다. 첫 항은 3에서 아니니까 10이고요. 두 번째 항도 3에서 아니니까 10이고요. 세 번째 항은 3의 배수가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10,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열되는 거네. n에다 한번 1을 넣어볼게요. 1 대입하면 3항까지 합이니까 3항까지 합은 1이네요. 1 넣어보면 첫 항까지 합은 첫 항이니까 10이네. 다르네. 안 되네. 그럼 n에다 2를 대입하면 n에다 2 대입하면 6항까지 합이죠. 6항까지 합은 2고요. 2 넣으면 2항까지 하면 20. 다르네. 그죠? 계속 가다 보면 같아지겠네. 그지? 10이나 20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네. 같아지겠네. 그죠? 그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잘 보세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있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3N까지 AK가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3N항까지 합이잖아. 그쵸? 결국은 3항까지 합이 1이고요. 6항까지 합이 2네. 9항까지 합이 3이네요. 3N까지 합은 N이 되겠네. 그치? 1이 N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N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N이 되네.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이 N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의 배수와 3의 배수 아닌 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N이 3의 배수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쪽은 N이라면 N인데 그 N이 지금 3의 밀대야. 그죠? N인데 얘가 3의 밀대. 요게 지금 N일 때 N.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3M의 3분의 1배니까 M까지 간 거네. 그치? M까지 간 거네. 그치? 근데 얘가 3의 배수니까 결국은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얘가 M이 되겠네. 근데 M하고 M, 3M 같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치? 안 돼. 안 돼. 안 돼. 3에서 안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가면 두 번째. 그럼 n이 지금 3n-1이라고 하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n이니까 여기는 3n-1이 이렇게 됩니다. n이 3n-1까지 간 거야. 그러면 여기다 1 넣어볼까? 2항까지 갔다는 얘기네. 3까지 가기 전 3 가기 전 여기까지 20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2 대입하면 5항까지 간 거네. 6항 가기 전 여기. 여기 1이고요. 여기가 20이네. 이렇게. 그죠? 3 대입하면 또 가죠? 2 더하기 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요거 m까지 가지 말고요. m-1까지 간 다음에 앞에 두 개 20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2m이 되고요. 20이 되니까 m은 몇 나온다? m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n이 10이면 n은 몇 나와? 10 대입하면 몇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29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하는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29, 5번 이렇게 하겠죠. 세 번째를 보면 n이 몇이야? 3n-2까지 가겠네. 가볼게요. 여기는 여기가 n자리니까 얘는 무조건 n이라며. 얘는 무조건 n. 지금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거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는 3n-2가 되고 요게 되는 거 n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n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을 잘 보면 1 대입하면 1항이죠? 10. 2 대입하면 4항이죠? 여기까지? 1 더하기 10. 3 대입하면 2 더하기 10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계속 가면
n-1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좋아요. 그러면 m을 구하면 이 m은 넘어가면 11. 그래서 m은 몇 나온다? m은 2분의 10이 나오는데 m은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구하는 답이 m이 10일 때 n이 몇이다? 29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3개씩 더했더니 1이 나온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같다는 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1인 경우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됐죠? 10번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귀납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이제 귀납 추론인데 정추론이라 해서 작은 항부터 큰 항으로 가는 거하고 역추론이라 해서 큰 항에서 작은 항으로 가는 경우인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는데 다음이 성립한대요. 여섯 번째 항이 2일 때 첫 번째 항을 구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추론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부터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가려고 하는 게 있으면 두 가지 합쳐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역을 통해서 다섯 번째 항을 먼저 찾아보자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첫 장부터 그냥 쭉 달려가도 되고요. 다섯 번째 항부터 첫 항으로 쭉 가도 되고요. 그건 이제 문제상에 따라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일단 여섯 번째 1이에요. 오, 그러면 n에다가 이제 5를 넣으면 얘가 여섯 번째 항이죠. 여섯 번째 항이 10, 다섯 번째 항이 3보다 작다는데 여섯 번째 항이 10이 아니고 2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항이 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해봤더니 여기가 6이고요.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5항을 5로 나눴는데 2가 나왔으니까 5항은 10이 된다. 그 얘기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역추론할 때 이걸 좀 보면 돼요. 어떻게 본다? 양변에 n을 곱하면 n에다가 an 플러스 1 곱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an이 된다는 거. 여기 무슨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항번호 큰 거 있잖아? 큰 거에다가 바로 앞에 항 번호를 곱하면 그 앞에 항이 나온다 그거야. n에다 5를 넣으면 여섯 번째 항에다 5를 곱하면 5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다섯 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하면 4항이 나온다 그 얘기 알겠죠? 이렇게 역추론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왔을 때 이 결과물은 항상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 얘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걸 꼭 확인하고 이렇게 점화식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앞항에다가 원래 항에다가 앞항의 항번을 곱하면 그 앞에 항이 나온다. 그 앞에 항은 3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역추론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일 때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걸 찾았어.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을 찾아가서 이제 역추론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역추론 한번 가봅니다. 역추론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갈 거야. 네 번째 항으로 갈 거야.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네 번째 항에서 이렇게 가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한 대로 하면 요거를 한번 가보죠.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요거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앞항에다가 앞에 항번을 곱하면 앞에 항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항번호가 4잖아. 4를 여기다 곱하면 몇이 나온다? 40이죠. 그게 네 번째 항이 된다. 그 얘기네. 그리고 3보다 큰지 확인? 3보다 커. 됐어. 이렇게. 세 번째 항도 갑니다. 앞에 항에다가 앞에 항번호 3을 곱한 결과 3, 4, 10이니까 120이죠? 요게 세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고 3보다 큰 거 확인했더니 3보다 커. 오케이. 넘어가 이제. 두 번째 항. 이거 곱하면 240이죠? 240이고 3보다 커. 오케이. 첫 번째 항. 1에다 곱해. 240. 3보다 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찾았어. 240은 된다 이거야. 이거 말고 더 있다는 얘기지. 더 찾으라는 얘기야. A1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이제 요 경우를 보자는 얘기지 이렇게. 앞에 항이 10이면 그러니까 아니 원래 항이 10이면 그 앞에 항은 3보다 작다. 다시 원래 항이 10이면 그 앞항은 3보다 작다. 뭐 그 얘기네.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이야. 그럼 이 네 번장일 거 아니야. 그 네 번장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게 10이야. 원래 항이 10이면 그 앞항은 3보다 작다 이거 아니야? 얘가 10이야. 그 앞항을 알파로 잡을게요. 네 번째는 알파로 잡을게. 얘는 뭐라고 얘는 이렇게 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가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도 또 가려고 했어. 가. 얘가 앞항이 10이야. 1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 10이 안 돼. 10이 아닌데 뭘. 10이 한테 3보다 작다로 가야 되는데 10이 아니잖아 지금. 얘는 안 되고 이제 위로 가야 되겠네. 위로 가는 거 어떻게 하라? 위로 가는 거는 원래 항에다 앞에 항 번호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4항에다 3을 곱하면 3항이 나온다고. 네 번장에다가 3을 곱하면 3항이 나오니까 3알파가 되네. 그랬을 때 얘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아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범위가 나오네.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다. 여기까지 범위가 나왔네 이제. 그죠? 그리고 또 갑니다. 또 가. 이렇게. 그러면 3알파는 3과 3, 3, 9 사이네. 3알파는 9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직 10이 안 되네. 얘 10이 안 돼. 10이 안 돼. 10이 안 된다고 얘가. 그러니까 이거로 가면 안 돼. 10이 안 돼. 그러면 또 위로 가는 거네. 위로. 10이 안 되고 위로 가. 위로 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 위로 가는 거는 세 번장에다 항번호 2를 곱하면 6알이죠. 6알파. 그래서 6알파는 두 번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가 6알파가 어떻게 된다? 6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지 또? 그래서 6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면 되겠네. 그죠? 6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면 됩니다. 다시 2하고 항번호 곱해 그 6알파지 6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됐고. 근데 6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미 여기다 6을 곱하면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확인이 되네. 공통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네. 공통을 찾으면 어차피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6을 곱하니까 여기가 6알파가 여기가 18이니까 만족하네. 그죠? 만족합니다. 이거 같은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6을 곱하면 6알파는 이렇게 된다. 다 했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그러니까 이 6알파인 상황에서 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6알파가 10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잖아. 10이 되는 경우가 이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1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6알파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1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A에는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3보다 작은 경우가 1, 2네. 그러니까 얘가 1, 2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그치? 다시 두 번장이 10이야. 그럼 첫 번장은 3보다 작다. 다시 여기다 n에다 1 넣으면 두 번장이 10이야. 첫 번장은 3보다 작다니까 1,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1, 2가 가능하다는 이렇게. 그치? 됐죠? 그리고 위로 갔을 때 어떻게 해석했다? 두 번장에다 앞에 항번호 1 곱하면 첫 번째가 된다. 두 번째 1 곱하면 첫 번째가 된다고. 1 곱하면 첫 번째인데 그게 몇이 된다? 걔가 6알파가 된다. 이렇게 6알파가 된다. 6알파. 얘가 6알파. 근데 6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공통 범위를 찾으면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얘가 6부터 18까지네. 그래서 6, 7, 8, 9 어디까지? 17까지. 18은 안 들어가 같은 거 없어.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 2, 1, 2, 요거 1, 2 요거, 그 다음에 요거 6, 7 어디까지? 17까지. 그 다음에 240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더하면 3이고요. 플러스 2분의 6 플러스 17.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는 거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반띵 한 다음에 항해수 곱하면 되겠고 얘가 몇이다? 여기가 240.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몇이 나온다? 381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귀납 추론 문제였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론했다? 역추론 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역추론한 거야? 얘가 지금 6번째 2가 나왔으니까 6번째 항부터 그냥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점화식을 먼저 잘 해석해야 돼. 역추론할 때는 이 앞에 이 항번호하고 뒷항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뒷항에다가 앞에 항번호 곱하면 앞에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확인할 거 걔가 3보다 크거나 같은지 꼭 확인. 이거만 하면 되는 거 이거만. 그리고 뒷항이 항번호가 큰 게 만약에 10이면 항번호가 큰 게 만약에 10이면 그 앞항은 3보다 작다 이거 알겠죠? 그거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이 점화식을 해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걸 규칙적으로 나열해가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항이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은 거라고 하겠죠. 스타트가 얘가 지금 요걸 통해서 10이라는 걸 찾았잖아. 얘가 지금 1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0이 아니니까 1로 가는 거야. 그지? 1로 갈 때 여기다가 항번호 5를 곱하면 10이잖아. 그 얘가 된 거야. 그 얘가 10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주면서 달려가면 된다. 1로 가려면 얘하고 곱하면 40. 얘가 3보다 큰 거 맞아. 곱하면 120. 3보다 큰 거 맞아. 이렇게 해서 240 찾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가 10이니까 앞으로 가면서 얘가 3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여기서 또 둘 생각하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된다고. 알겠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열 단원에서는 이 귀납 추론이 과거에는 이렇게 4점짜리 문제로 킬러 문제 잘 나왔는데 자, 작년 수능에서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3월 학평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안 돼요. 그러면 좀 쉽게 나온다고 하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뭐 조금씩 쉬워진다든지 조금씩 변형이 돼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항번을 좀 줄여서 추론을 조금만 하도록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게 이제 최근 수능에서는 조금 쉬워지고 있는 경향이니까 알겠죠? 그래도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수열단에서 이제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저 고난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 SN이 n에 대한 2차잖아. 그래서 그걸 2차 함수를 해석하면서 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과거에 기출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등비수열하고 등차수열이 혼합돼서 뭐 절대값이 나온다든지 수열에 그걸 통해서 나열하면서 찾는 거 그것도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여러분 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원에서 킬러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요 형태 그때 좀 약간 쉬워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등차나 등비수열에서 킬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한다? 과거에 나왔던 등차 등비수열 중에서 해석하는 고난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뭐 3점짜리나 4점짜리 좀 쉬운 걸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열 단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로그 함수, 지수 법칙, 로그 계산, 로그 방정식, 지수함수 해석하. 그러니까 1단원에서는 4점짜리 문제 고난도가 나올 게 정해져 있다. 지수로그 함수 해석하는 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 이제 추가한다면 지수에서 거듭제곱
근의 실수의 개수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점짜리 정도로 해서 거듭 제곱근에 있어서의 실수의 개수가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기출 문제 보면 뭐 난이도 있는 4점짜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하시고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해석학 문제 그 두 가지 형태의 킬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충분히 연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뭐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이런 데서는 뭐 좀 쉽게 그다음 로그 계산 그리고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뭐 쉽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단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거듭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찾는 거 기출문제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지수 로그 함수 해석학 문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고난도 문제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삼각함수. 삼각함수 킬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래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수능이란 말이에요. 수능. 기출문제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문제 정확하게 다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는 수능을 지금 준비한단 말이야. 삼각형 어떻게 한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킬러는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열. 기본 문제 나오고요. 수열에서 어디가 좀 어렵게 나온다고요? 수투 왜 나오고 있어? 여기 귀납추론. 그 다음에 또 등차 등비설에 있어서의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두 군데서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등급이 목표 등급이 1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다 그러면 이런 킬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기출됐던 3점짜리 그리고 2, 3점짜리 그리고 4점짜리 중에 쉬운 거 있잖아. 그거 중점적으로 최근 5개년치 문제만 풀어와도 충분히 3등급, 4등급 받을 수 있어요. 굳이 고난도 연습하셔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주제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요. 수원에 관련된 문항 분석했고요. 어디서 고난도 문제 나올 것인지 예상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가면 작년 수능과 재작년에 3월 학평 문제를 단원별로 재별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월 학평은 또 특히 작년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된다. 알겠지? 자, 수업도 나 수고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수학 2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도 수고 많았고요. 또 수학 2에서 여러분과 화이팅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